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욕장 대표적인 뷰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이미지 뷰와 그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는 최상위 뷰에서 바로 파생된 클래스입니다. 이미지 뷰의 역할은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뷰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본 이미지가 존재해야 될 거예요. 그 화면에 보여줄 이미지가 존재해야지 이미지 뷰를 통해서 보여줄 이미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이미지 뷰의 src입니다. src라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속성은 소스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설정한다라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요. 화면에 출력하게 될 원본 이미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제 앱에서 화면에 보여줄 이미지를 소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보여줄 이미지를 리소스 폴더 아래에 드로우블 xhdpi든 뭐 드로우블 폴더에 어디든 넣어주면 돼요. 아직까지 이 드로우블 폴더와 리소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리소스 폴더 아래에 드로우블 -xhdpi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xhdpi 폴더 아래에는 소리 언더바 빅 .png, 소리 언더바 스몰 .png가 존재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큰 이미지 하나와 작은 이미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해상도는 이러하고요. 이제 리소스 밑에 추가한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이미지 뷰에서 참조해서 src 속성을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두 가지를 리소스 폴더에 드로우블 하위의 폴더에 추가하게 되면 r.java에는 이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는 소리 언더바 빅, 소리 언더바 스몰이라는 아이디가 생기게 되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참조할 때 아이디를 통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설정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불러오게 되고요. 참고로 샘플로 사용하는 이쁜 애기 사진은 제 딸 사진입니다. 이 책을 쓸 땐 2살이었는데 책을 끝내고 동영상 강좌를 진행 중인 현재는 4살이네요. 참 이 책을 쓰면서 힘이 된 사진이거든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rc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뷰 그룹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 하위에 자식 뷰들이 이미지 뷰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식 뷰들은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뷰의 src 속성을 통해서 리소스에 있는 소리 언더바 스몰과 그 다음 두 번째 뷰어는 소리 언더바 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리소스인데요. 이전 과정에서 리소스를 이제 소리 언더바 스몰과 빅을 추가했고요. 이 추가한 원본 파일을 이렇게 아이디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리소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조한다는 정보만 기억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된 결과인데요. 보시면 스몰이라고 된 부분은 이렇게 작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빅이라고 한 부분은 크게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내용이 좀 틀려요. 작은 이미지와 큰 이미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작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마 크기 그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데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앙 정렬까지 되어 있죠. 이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출력되는 이미지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크기가 다른 이미지가
이미지 뷰 안에 이제 그려졌을 때 좀 형태가 달라졌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뷰에 아무 설정도 하지 않은 src 속성으로 원본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크기가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보여지는 기본 이제 화면이에요. 기본 기능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미지 뷰에 원본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기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영역이 이미지 뷰의 영역이에요. 뷰의 영역이고 그 이미지 뷰 영역 안에 작은 이미지와 큰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작은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는요. 이미지 뷰 영역보다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느리게 돼요. 이렇게 화면에 가득 느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느리긴 하는데요. 이미지의 그 레이쇼, 그러니까 종횡비를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뭐 더 길어진다던가 세로가 더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이미지 뷰 영역 안에 가득 채우려고 이렇게 좀 옆으로 수평으로 좀 느린다던가 이런 효과는 저는 주지 않고 종횡비는 무조건 유지한다라는 점. 그리고 수평으로 긴 이미지인데요. 수평으로 긴 이미지는 이미지 뷰 안에 일단 가득 차게 넣고 종횡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기니까 위아래에 공백이 생기죠. 여기는 좌우로 공백이 생기고요. 자,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더 클 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을 때의 경우와 같아요. 근데 반대로 축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더 크니까 축소가 되고 수평으로 넓은 이미지도 축소가 되고요. 자, 축소가 돼서 이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상하로 여백이 생기고 좌우로 여백이 생겨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화면을 가득 채우고 종횡비를 유지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 이미지 뷰 영역과 종횡비를 유지한 채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원본 이미지의 종횡비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긴 이미지고 이미지 뷰 영역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이 비율,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같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공백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뷰의 크기와 원본 이미지의 크기는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게 된다.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이미지 뷰의 기본 기능은 축소하거나 확대, 그러니까 크기가 작거나 큰 이미지는 어쨌든 자기 영역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축소나 확대를 하고 그 종횡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본 기능이 사실은 요 뒷장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배울 거고 요 바로 src를 배운 다음에 좀 넘어가서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요. 이것이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어떻게 보일지 결정하는 게 스케일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은 src 속성을 배우는데 어쨌든 스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뒤에서 배울 건데 스케일 타입 중에 fit center라는 그 속성 값이 있어요. 이걸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아까 제가 기본 기능이라고 말했던 이렇게 축소를 하되 종횡비를 유지하고 이제 화면에 그게 이미지 뷰 영역에 가득 채운다. 여백이 생기겠죠. 이게 스케일 타입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 타입을 제가 이제 앞서 적용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원본 이미지와 뷰 영역 간에 이게 그려지는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기본 기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니까 스케일 타입이 피트 센터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그리는 그 이미지 뷰의 기본 기능을 살펴봤어요. 그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더 지금 앞서 제가 예제에서 실행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앞서 그 예제에서 실행 결과를 보면 작은 이미지는 좌측에 배치되었고 좀 큰 이미지는 중앙에 배치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앞서 기본 기능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원본 이미지 크기가 작은 경우고요. 이미지 뷰에 설정된 XML 내용이에요. 뭐 아래 위로 뷰 그룹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었고 그건 생략을 한 거예요. 수직 배치된 리니어 레이아웃의 첫 번째 이미지 뷰가 자식 뷰가 배치된 XML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안드로이드 콜론에서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콜론 레이아웃 언더바 하이트 그 값들은 렉 컨텐츠로 설정이 되어 있죠. 렉 컨텐츠는 제가 뷰 그룹 때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했지만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은 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레이아웃 파람스 속성이에요. 즉 자식 뷰가 부모 뷰한테 요청하는 거죠. 저 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뷰 그룹은 이 속성을 보고 자식 뷰의 영역을 이제 크기를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비와 높이의 정확한 수치를 집어넣지 않고 렉 컨텐츠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이미지 뷰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모 뷰 그룹한테. 나의 컨텐츠 크기만큼 내가 이미지 뷰인데 내가 내부에 그리는 내가 가진 컨텐츠 크기만큼 내 영역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지 뷰의 컨텐츠는 뭘까요? 원본 이미지가 되는 거죠. 원본 이미지가 크기가 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 크기의 영역을 제게 할당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뷰 그룹 영역이 이만큼 지금 여기 실행된 결과에서 첫 번째 뷰가 배치됐을 때 뷰 그룹의 영역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뷰 그룹을 제가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이만큼 뷰 그룹 영역이 있고 원본 이미지가 요만하죠. 여기서 이미지 뷰가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지 뷰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자식 뷰를 배치하면 우선 좌측에 먼저 이렇게 좌측부터 채워나가는 거 아시죠? 좌측과 탑,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속성이 레프트 탑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배치된다는 거. 앞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미지 뷰 영역은 이만큼 뷰 그룹이 할당해졌어요. 이미지 뷰 영역 이 안에서는 이미지 뷰가 마음껏 그리면 돼요. 그 뷰 그룹은 이미지 뷰 영역 내에 있는 거는 어떤 제한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가 알아서 그 영역에 마음껏 그리라는 부분이죠. 자, 원본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 뷰가 배치가 됐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자기 영역에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려졌고 이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 점 아시겠죠? 이제 작은 이미지가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의 첫 번째 그 상위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영역 리니어 레이아웃 첫 번째 영역에서 좌측 상단에 배치가 됐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쉬울 거예요. 자, 다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원본 이미지가 굉장히 큰 이미지예요. 소리 빅이라는 이미지죠. 여기서 뷰 그룹의 영역을 살펴보면 이제 요 밑에 영역인데 뷰 그룹 영역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뷰 그룹의 영역에서 원본 이미지를 이제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지 뷰 그러니까 이미지 뷰의 XML 내용을 살펴보면 요거 다음 줄에 있는 거죠. 상하로 리니어 레이아웃 규모 뷰 그룹이 지금 생략한 거예요. 이 부분만 따서 보면 자 이미지 뷰가 규모 뷰 그룹에게 어떻게 요청했죠?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스 렉 컨텐츠라고 요청했고요. 뭐 둘 다 렉 컨텐츠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뷰의 나의 컨텐츠 크기만큼 영역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도 요청을 했어요. 자, 이미지 뷰의 컨텐츠는 뭐 당연히 원본 이미지가 될 거고 원본 이미지 크기는 이만한데 뷰 그룹의 영역은 다 작아요.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 자식 뷰를 할당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의 그 이미지 뷰 크기는 이렇게 돼요. 이미 가로 너비나 세로 너비나 그러니까 너비나 높이가 전부 다 초과했기 때문에 최대한 뷰 그룹이 이미지 자식 뷰를 배치할 수 있는 크기를 지정해 주는데 최대 크기를 지정해 준 거예요. 즉 뷰 그룹 영역 전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자식 뷰를 추가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준 거예요.
자, 좀 작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미지 뷰 영역은 이만큼을 할당을 받았어요. 자, 할당 받은 크기에서 이미지 뷰는 자기 컨텐츠를 그리게 되겠죠? 원본 이미지를 그리게 되고, 자,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요. 기본 기능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미지가 크면 이미지 뷰 영역 크기만큼 축소를 하고, 종횡비를 유지해서 축소하고, 그 좌우에 여백이 생겼어요. 중앙에 배치되는 거 제가 깜빡 말씀 안 드렸네요. 어쨌든 이미지 뷰 영역 안에서 중앙에 정렬이 되면서 정비를 유지하면서 축소되고, 그래서 어쨌든 좌우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여백이 생긴 거는 원래 이미지 뷰의 투명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뒷 배경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미지 뷰에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보이고, 파란색 부분을 포함한 그 원본 이미지를 포함한 파란색 영역까지 이미지 뷰의 영역이에요. 이제 그 예제 실행 결과가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다음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속성은요, adjust view bounds라고 하는데요. 이 속성은 아까 이전에 이미지 뷰가 원본 이미지를 그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 그 기본 기능을 이해하시면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먼저 두 가지 이미지를 똑같이 배치를 했어요. 아까 이전의 예제와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인데,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속성값이 adjust view bounds true라고 둘 다 설정한 거예요. 자,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도 adjust view bounds true라고 설정했어요. 뭐 이전과 더 다름이 없죠.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보면 adjust view bounds true라고 설정을 추가했는데 좀 이전과 좀 다르죠, 내용이. 이전에는 분명히 이제 좌우에 여백이 생기고 원본 이미지가 중앙에 배치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의 크기가 좌우에 여백이 포함돼. 그래서 이미지 뷰 영역이 이까지라는 걸 의미하는 파란색이 백그라운드에 보였죠. 그러니까 이미지 뷰 영역이 이만했는데 일단은 이미지가 좌측으로 붙었고요. 이미지 영역이 그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 여백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과 이제 거의 동일한데 크기가 이제 꽉 찼을 뿐이지 좀 내용이 달라졌죠. 그렇다면 adjust view bounds를 설정을 true로 설정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just view bounds는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특정 뷰 그룹의 특정 뷰 그룹의 이미지를 추가하면 부모 뷰 그룹은 이미지 뷰의 영역을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결정해 준다는 말은 일단 이미지 뷰가 렉컨텐츠라고 요청을 했죠. 컨텐츠 크기만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뷰 그룹, 부모 뷰 그룹은 이미지 뷰의 컨텐츠 크기만큼 영역을 확보를 해주죠. 자, 그리고 이미지 뷰는 뷰 그룹이 할당된 영역 안에서 자신이 이제 콘텐츠인 원본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원본 이미지가 되게 큰 경우 이제 이만큼 차지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원본 이미지가 뷰 영역보다 크다면 종횡비를 유지해서 축소하는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앞서서 계속. 그리고 대부분 이미지 뷰와 원본 이미지는 종횡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원본 이미지는 그 종횡비가 이러한데 그 뷰 그룹이 아니죠. 이미지 뷰의 영역의 크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커요. 이건 수직으로 크고 이거는 수평으로 넓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고 종횡비를 유지해서 원본 이미지가 축소하면 빈 공간이 남는다라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빈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adjust view bounds 속성을 이제 true로 설정하면 이미지 뷰 크기를 축소된 원본 이미지로 조정해 버려요. 이게 바로 adjust view bounds를 설정한 기능이에요. 자, 그 말은 뭔지 다시 살펴보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뷰 영역의 크기가 이만하고 원본 이미지 크기가 종횡비를 유지한 채 축소하면 이런 상태가 된 거. 자, 여기서 adjust view bounds를 true로 설정하면 이 종횡비를 유지해서 축소됐는데 옆에 여백이 남았잖아요.
이 여백 뷰, 이미지 뷰의 영역에 크게 남는 공간을 원본 이미지 크기에 딱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없어지고 이미지 뷰 영역은 딱 진짜 원본 이미지 크기, 지금 화면에 그려진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공백이 없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좌측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 이미지랑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는 거가 됩니다. 어드저스트 뷰 반전은 중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이미지 뷰의 크기에서 그 원본 이미지를 일단 축소를 하고요. 그 축소된 이미지의 그 이미지 뷰 영역을 원본 이미지에 맞게 딱 맞춰버리는 크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본 이미지와 이미지 뷰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를 축소한 후에 원본 이미지와 그 이미지 뷰 영역을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속성은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입니다. 이 속성은 이미지 영역에 그려질 원본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제해 놓은 것이 원본 이미지라는 점이 중요해서 그래요. 원본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본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 뷰의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뷰를 추가했으니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가 뭐 이제 최대 크기가 이미지 뷰 크기를 이제 지정한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미지 뷰 크기는 이미지 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 레이아웃 파람으로 상위 뷰 그룹이 이게 요청하고 상위 뷰 그룹이 이미지 뷰의 영역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크기는 100%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결정은 리니어 레이아웃, 그러니까 부모 뷰 그룹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라고 했는데 자신의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이미지 뷰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본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자꾸 오해가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이미지 뷰 크기에 맥스를 100dp, 그 맥스 위드스를 100dp, 맥스 하이트를 100dp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첫 번째 이미지 뷰는 이미 100dp가 안 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100dp 이하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자, 여기서 맥스 위드스와 잠깐만요. 자, 원본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좀 PPT 문서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전부 다 생각해서 미리 많이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동영상 강좌 시간을 좀 줄이고자 그랬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가 잠깐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뷰 아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맥스 위드스 100으로 했어요. 근데 원본 이미지 크기가 굉장히 큰 이미지잖아요. 자, 그런데 큰 이미지인데 맥스 위드스 100으로 했다면 큰 이미지를 좀 이게 지금 부분은 100보다 커요. 원본 이미지가 100보다 큰데 왜 줄어들지 않고 100의 크기가 맞춰지지 않고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무시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무시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제가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 펄스라고 줬어요. 자, 이거를 이제 true로 한번 일단 바꿔놓은 결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로 바꾸니까 100, 그러니까 맥스 위드스 100, 맥스 하이트 100이 적용이 됐어요. 자, 수직으로 그러니까 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행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이 길어요. 수직이 길고 이게 100을 정확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상하게 뭐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를 true로 설정했을 뿐인데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가 왜 적용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는 뭐죠? 그 이미지 뷰 크기를 원본 이미지 크기에 맞춘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제 실행 결과를 분석해 볼 건데요. 위에 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밑에 내용만 따로 이제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펄스 상태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원본 크기 이미지가 꽤 크죠. 자, 원본 크기 이미지를 이 영역에 배치하는 레이아웃 리소스의 이미지 뷰 설정 부분이에요. 보시면 뷰 영역의 크기는 이만하다고 했을 때요. 여기 영역에 이미지 뷰를 배치해야 되겠죠. 자식 뷰를 배치하는데 그 속성 값을 보면 width, height가 컨텐츠예요. 이미지 뷰가 뷰 그룹한테 제가 가진 컨텐츠 크기만큼 영역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뷰 그룹은 자식 뷰 그룹의 요청을 보고 영역을 배치하려고 봤더니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기 영역만큼 그래도 최대한 확보해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 뷰 영역의 크기가 이만해졌죠. 자, 이제 다음은 원본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보시면 맥스 위드스가 100, 맥스 하이트가 100이에요. 즉, 그 최대 크기, 원본 이미지의 최대 크기를 100 by 100으로 제한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100백의 크기만큼 초과할 수 없으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아직 그려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 때문에 이제 최대 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다면 결과화면과 좀 다르네요. 그렇다면 왜 근데 이렇게 나왔냐면 바로 이미지 뷰의 기본 기능은 자신 영역에 원본 이미지를 종횡비를 유지한 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 원본 이미지가 이미지 뷰 영역 크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가득 채우는 게 기본 기능이라서 스케일 타입 피트 센터가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가 무시돼 버리는 거죠. 원래 우선은 스케일 타입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의 속성이 왜 이런 결과를 무시가 됐는지 이해가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설명 드릴 건데 어드저스트 뷰 바운즈를 true로 하면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죠. 자, 이제 그 결과가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가 있고요. 아까 똑같은 경우죠. 뷰 그룹 영역이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 뷰의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렉 컨텐츠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미지 뷰 영역은 이제 가득 차게 되죠. 너무 크기 때문에 컨텐츠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지 뷰 영역 전체를 뷰 그룹이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최대 크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가 100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기로 제한이 걸린 거죠. 자, 이렇게 주로 들어서 그려져야 되는 것까지는 이제 맞죠. 여기서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 트루에가 설정이 돼 버렸어요. 자, 트루가 설정이 되면 원본 이미지 크기에 이미지 뷰를 딱 맞춘다고 했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원본 이미지 크기에 딱 맞춰 버려졌어요. 그러면 원본 이미지 크기와 이미지 뷰 영역의 크기가 딱 일치했기 때문에 스케일 타입 아까 전에 기본 크기에 맞추는 거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확대되고 축소될 게 없어요. 뭐 크기가 그대로 맞았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가 이제 영역 크기가 가득 차서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케일 타입 피트 센터가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딱 이미지 뷰 크기와 얘가 일치했기 때문에. 자, 100백은 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중앙에 있을 이유가 없죠. 뷰 그룹 영역에 이미지 뷰 크기가 이만하니까 좌측에 배치돼서 얘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미지가 단지 이제 100백의 제한에 걸려서 얘한테 딱 정해진 거죠. 좌측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드저스트 뷰 바운즈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면 정확하게
최대 크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위드스와 맥스 하이트를 설정할 때는 이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를 꼭 기억하고 이 원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맥스 위드스, 맥스 하이트 속성을 쓸 때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를 왜 써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는 외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원리만 아시면 외울 필요가 없죠. 당연하게 이런 속성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기본 속성을 이해하신다면. 해당 속성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속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게 될 속성은 틴트라고 하는데요. 틴트는 이미지 뷰 상단에 색조를 입힌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뷰에 제가 소리 빅 큰 사진을 제가 sRC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소리 이미지가 sRC가 적용돼서 사진이 나오겠죠. 이거는 대략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틴트라고 해서 이제 RGB 형식으로 16비트로 색상을 설정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지금 두 개씩 나눴을 때 이게 알파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R 레드 값, G 그린 값, B 블루 값. 그러니까 FF만 줬다라는 것은 파란색만 최고값으로 줬기 때문에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RG는 색상의 값이 없어요. 근데 AA는 알파 값이라고 했는데 투명도를 말해요. 투명도를 좀 주면 파란색에 이제 뒷 배경이 좀 보이듯이 이렇게 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AA 정도면 반투명 정도, 반보다 좀 높죠. 어쨌든 투명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원본 이미지가 이미지 뷰 위로 파란색의 반투명 이미지가 보이고 그 뒤로 원본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배경에 지금 뒤에는 원본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 위에 색조를 입히는데 이런 색상의 색상을 이렇게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위에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좀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미지를 이제 뭐 눌렀다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선택됐다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나중에 이벤트를 배우실 건데 이미지가 여러 개 나열돼 있다고 했을 때 뭐 그 특정 이미지를 선택했다. 뭐 다른 이미지를 선택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선택했을 때 색조를 입혀가지고 마치 이렇게 선택된 듯한 느낌을 줄 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좀 사용되기도 하고 뭐 활용되는 범위는 뭐 크겠죠.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배우게 될 속성은 베이스라인, 얼라인, 바텀입니다. 이게 베이스라인, 얼라인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뷰 그룹을 배우셨다면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도 배웠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에도 이 속성이 나왔어요. 뭔가 관련된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지 뷰의 베이스라인, 얼라인, 바텀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텍스트 뷰가 하나가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정된 그 자식 뷰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이미지 뷰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설명하게 될 이미지 뷰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홀리젠탈로 수평으로 배치하겠대요. 그러면 텍스트 뷰가 나오고 그 옆에 이미지 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베이스라인, 얼라인, 바텀이라고 설정했어요. 바텀을 펄스라고 설정한 상태거든요. 그 결과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텍스트가 나왔고요. 그 옆에 이미지 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베이스라인, 얼라인, 바텀이 펄스 상태입니다. 자, 이걸 true라고 주면 베이스라인이 바로 이쪽에 생기고 이 텍스트는 바로 그 베이스라인에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앞서 뷰 그룹에 배울 때 이 속성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린 거거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베이스라인은 텍스트를 이제 정렬할 때 이런 텍스트를 정렬할 때 베이스라인을 이제 하단에 두는 거예요.
하단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대부분 하단에 베이스 라인을 줘요. 여기서 이제 기준은, 정렬의 기준은 텍스트잖아요. 텍스트가 들어가는 그 파생 클래스를 보면 텍스트 뷰의 파생 클래스로 버튼,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가 있죠. 그래 만약에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버튼이 있었다면 셋 다 텍스트 뷰를 상속받았고 모두 다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이라고 정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셋 다 이제 텍스트의 밑에 줄로 정렬이 다 되는 거죠. 텍스트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텍스트의 하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글자 크기가 다 다르더라도 이렇게 평평하게 배치되는 게 가장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 얼라인이라는 그 기능이 안드로이드의 뷰와 뷰 그룹에 전체적으로 있고요. 자, 그러면 베이스 라인 바텀을 true라고 줬어요. 근데 이미지 뷰는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텍스트 내용이 없어요. 텍스트 뷰를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텍스트랑 가지런하게 이렇게 놨을 때 이미지는 베이스 라인이 어디면 좋을까요? 바로 밑이죠. 그 텍스트가 나오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베이스 라인이 이쪽이고, 그래서 텍스트가 그 이미지의 베이스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라인에 이렇게 맞춘 거예요. 자, 그 베이스 라인은 전체적으로 계속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 앞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뷰 그룹을 설명한 사장을 확인하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베이스 라인은, 이 속성은 바로 앞서 배운 베이스 라인, 얼라인, 바텀과 거의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베이스 라인, 얼라인, 바텀은 이미지 뷰의 하단에 무조건 베이스 라인을 설정했는데 베이스 라인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지 뷰에 원하는 위치에 베이스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의 값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 라인의 속성 값은 위치 값이 돼요. 지금 예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베이스 라인은 50dp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원본 이미지의 크기의 높이의 50dp 위치에서 베이스 라인이 설정되고 그 옆에 텍스트 같은 것들이 그 위치로 정렬이 되는 거죠. 원하는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수치만 바꿔서 원하는 위치를 변경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성도 API 11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게 될 속성은 스케일 타입이에요. 스케일 타입의 종류는 좀 많은데요. 이미지 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고 뭐 이런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속성 값들이 워낙 많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스케일 타입은 이미지 뷰에 표시되는 원본 이미지 크기를 다양한 형태로 조정할 수 있는 값이고요. 속성이고요. 먼저 그 속성 값으로 매트릭스라는 속성 값이 존재해요. 이 속성 값을 이해하려면 일단 지금 네 가지 케이스가 준비가 돼야 돼요. 앞으로 나오게 될 속성 값들도 많은데 이 네 가지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뷰 영역보다 그러니까 이미지 뷰의 영역보다 원본 이미지가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작을 때요. 근데 지금 이건 수직으로 길고 이건 수평으로 긴 이미지예요. 자,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클 때, 자, 수직으로 크고 수평으로 큰 이미지입니다. 빨간색 기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영역은 이미지 뷰의 영역입니다. 자, 그때 매트릭스의 속성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뭐 이미지 크기가 뷰 영역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거는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수평으로 타는 것도 어쨌든 이미지 뷰 영역 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클 때는 어, 뷰 영역은 그대로 두고요. 뷰 영역은 당연히 그대로 두고 이미지 뷰의 영역은 그대로 두고 원본 이미지는 크기 그대로 뿌려버려요. 이게 되게 컸잖아요. 이제 배경의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클 때 잘리죠. 그대로 출력을 하되 이거는 이렇게 잘려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뷰가 매트릭스라고 설정하면 늘 원본 크기의 그대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수평으로 늘어날 때도 다 잘려버려요. 그 대신 원본 크기의 그대로의 크기의 이미지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점은 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매트릭스고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미지의 비율은 유지하고요. 이미지 크기도 유지해요. 자, 비율 유지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미지 크기가 안 바뀌니까. 원본 이미지 크기가 안 바꾸기 때문에 비율 축소도 확대도 하지 않았고 그냥 원본 이미지 그대로 표시된다. 매트릭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센터 속성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느낌에서도 이제 센터라는 느낌이 중앙에 배치한다라는 느낌이죠. 원본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하는 게 맞아요. 자, 그치만 매트릭스와 비슷한데요. 매트릭스는 원본 크기 그대로 뿌린다고 했죠.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좌측 위점 기준으로 원본 이미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미지 뷰 영역에서 정중앙에 뿌리는 거예요. 그 점만 매트릭스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작을 때는 그냥 정중앙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쁘게. 매트릭스보다는 좀 더 이쁠 수가 있어요. 중앙에 딱 가지런하게 배치가 되니까요. 자, 수평으로 넓은 것도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미지가 아주 클 때, 이미지가 클 때 원본 이미지의 크기는 축소나 그런 거 확대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요. 이미지를 정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 영역 안에는 정중앙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수평으로 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지 크기가 되게 클 때 이렇게 중앙에 배치하면 대부분 사진 같은 이미지는 중앙에 이제 필요한 부분, 얼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센터로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가능히 있습니다. 다음 속성은 센터 인사이드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좀 꽤 많이 사용이 돼요. 스케일 타입 중에 센터 인사이드라는 속성은 좀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속성은 뭐냐면 일단 이미지가 축소가 들어가요. 이미지가 크면 이미지 뷰보다 영역보다 크면 축소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가 앞에 붙잖아요. 센터는 원본 이미지를 뷰의 정중앙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이미지를 배치하고요. 인사이드, 그러니까 이미지 뷰 안에 영역 안에 꽉 채우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크면 축소를 하겠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센터와 같은 내용이죠. 센터와 같이 이미지가 작을 때 정중앙에 배치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미지가 클 때가 문제인데요. 센터는 원본 이미지 크기 그대로 뿌리고 중앙에 배치한 다음에 가에 보이지 않았던 이미지 뷰 밖의 영역에 있었던 거는 잘려버리는데 이거는 이미지 뷰 레이쇼를 그러니까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일단 원본 이미지를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뷰 영역 안에 딱 맞게 들어오고 가운데 들어가요. 가장 보기가 좋아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속성 값은 센터 크롭입니다. 이 속성은 센터가 또 들어가잖아요. 정중앙에 배치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설명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은 이미지 뷰 영역만큼 축소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점 잠시 볼게요. 이전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지 뷰 영역 안에 쏙 들어오게 하는데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미지 뷰 영역에 비율대로 축소를 해서 쏙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이 생겼어요. 근데 센터 크롭은 일단 이미지 영역 안에
쏙 들어오긴 하는데, 그, 그 짧은 축 기준으로 이렇게 딱 쏙 들어오게 해요. 그 나머지 이제 긴 축이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라내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수직의 이미지일 때, 수직으로 긴 이미지일 때, 내 너비가 제일 짧잖아요. 그 너비를 이미지 뷰 영역 크기만큼, 딱 맞추고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긴 부분은 버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남는 부분을 꽉 채우는 거예요. 레이쇼를, 그러니까, 그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축소는 하되, 이 여백까지 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뷰 영역에 꽉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얘처럼 이렇게 긴 축에 긴 축으로 축소를 하면 이렇게 꽉 들어가면서 여백이 생기지만 짧은 축으로 그러니까 짧은 너비로 축소를 하면 이제 긴 부분은 버리고 그 대신 전체 이미지 뷰 영역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너비가 길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너비를 딱 맞췄지만 얘는 높이를 딱 맞췄죠. 짧은 축이 높이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 버리고. 그래서 뷰 영역보다 작을 때도 확대를 해서 딱 맞추고요.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클 때도 이제 축소를 해요. 축소를 해서 딱 맞추고 얘는 확대를 하고 이전과 다른 거 있다면 이제 이미지가 작을 때도 확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센터 크롭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최대한 이미지 크기를 이미지 뷰 영역에 딱 맞춘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 너비가 작은 쪽에 맞춰서 꽉 채운다. 그 다음에 긴 쪽은 버린다. 죄송합니다. 긴 쪽은 버린다. 예, 이게 이제 센터 크롭이라는 센터 크롭이라는 속성 값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속성, 센터 인사이드와 센터 크롭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이콘이나 뭐 어쨌든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옆에 좌측의 이미지를 뿌릴 때 이렇게 좀 이거와 같이 이렇게 좀 남으면 보기가 싫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백이. 그래서 좀 버리는 영역이 있더라도 그 네모 위치를 가득 채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센터 크롭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성값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정도면 이제 조금씩 헷갈리실 거예요. 기억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이게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면 좀 더 빨리 하겠지만 필요할 때 이제 정리해 놓고 사용하실 때 지금 다시 참조하시면 되니까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값들이 뭔지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지 나중에 참조하게 좀 찾기 편하기 위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fit xy는 이 fit xy의 외우는 기준은요. fit xy가 유일하게 이미지의 종횡비를 깨는 녀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의 그 비율을 깨는 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화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쁜 딸이 납작해지거나 이렇게 길쭉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외형이 변경이 돼버려요. 되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풍경 이미지든 뭐든 이렇게 레이쇼 그러니까 종횡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fit xy는 원본 이미지를 간단해요. 그 이미지 뷰 영역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작은 요 작은 이미지도 무조건 뷰 크기만큼 가득 채우고 뭐 너비가 넓은 이미지도 가득 채우고 원본 이미지가 굉장히 큰 이미지도 축소해서 가득 채우고 뭐 외우기는 되게 간단해. 속성 값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쨌든 fit xy는 이미지 원본 이미지의 종횡비를 깨는 유일한 속성이에요. 속성 값입니다. 다음은 fit start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말 그대로 start라고 해서 시작점에 이미지를 정렬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직접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픽트라고 들어가면 이미지를 확대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뷰 영역에 가득 채워요. 자, 근데 종횡비는 깨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 뷰 영역이 이만할 때, 스타트라고 해서 이 시작 부분에, 이미지를 정렬해서 왼쪽 정렬이 돼버려요. 자,
이미지 원래 작은 건데 확대를 해서 레이쇼를 유지하고요. 그 대신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이쪽에 여백이 전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작점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지금은 이제 너비가 긴 이미지예요. 너비가 긴 이미지는 이제 여백이 남는 부분이 이쪽인데 시작점을 위로 보고 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제 여백을 기준으로 시작점이 왼쪽이니까 이쪽은 왼쪽에 맞추고요. 자, 이미지가 큰 경우도 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축소를 해요. 딱 이미지 뷰 크기만큼. 가득 채우지는 않고요. 레이쇼는 유지하고 시작점에 여백을 주지 않고 이전부터 이제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거죠. 자, 여기도 밑에 여백을 주지 않고 위에는 여백을 주지 않고 스타트 위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죠. 여백은 뒤에 주고 위를 기준으로 그려나가는 뭐 이런 게 피트 스타트 속성 값입니다. 다음은 피트 센터인데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앞서 피트 스타트를 배웠기 때문에 그 반대 그 중앙에 온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냥 이제 보시면 다 이제 그 결과값은 같고요. 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뷰를 크기만큼 원본 이미지를 크기를 이제 축소나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요. 대신 정렬을 피트 스타트는 여기 이제 시작점에서 맞췄지만 센터는 정중앙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정중앙에 오고 얘도 정중앙에 다 정중앙에 왔죠. 그리고 피트 센터는 제가 앞서 계속 피트 센터에 대해서 스케일 타입 피트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이미지 뷰에 스케일 타입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피트 센터는 기본 설정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전에 배웠는데 피트 센터 속성은 이미지 뷰의 기본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면 기본으로 이미지 뷰 영역 크기 안에 딱 맞게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축소됐죠. 이미지가 크기가 뷰 영역보다 이미지가 클 때 이렇게 딱 축소되는. 작을 때는 확대가 돼요. 근데 작을 때는 얘가 확대가 안 된 거는 이미지 뷰 영역 크기가 원래 작았어요. 그러니까 뷰 안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랩 컨텐츠로 설정됐었죠. 그래서 뭐 축소하거나 이미지 뷰 영역이 이만한데 뭐 축소나 확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이미지 뷰 영역보다 크거나 작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피트 센터까지 왔으니 스타트, 센터, 그 다음 뭘까요? 엔드겠죠. 자, 피트 엔드가 마지막 제가 설명드릴 속성 값이고요. 얘는 이제 반대로 끝에 엔드에 맞추는 거죠. 공백의 시작을 이제 뒤에서부터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공백이 되고 뒤에서부터 그려나가고 공백이 위에가 되는 거죠. 속성값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냥 좀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일단 피트로 시작하는 속성값은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뷰 크기만큼 축소하거나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레이쇼를 깨는 거는 피트 XY 밖에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피트는 어쨌든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뷰 크기만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는데 레이쇼를 깨는 것, 그러니까 비율을 깨는 거는 피트 XY 뿐이고 피트 XY는 이렇게 가득 채워버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비율이 깨져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미지를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자, 그 대신 이제 피트로 시작하는 속성, 피트 스타트, 피트 센터, 피트 엔드 같은 속성들은 이미지를 이미지 뷰 크기만큼 가득 채워서 확대나 축소를 해서 가득 채우긴 하지만 그 빈 여백을 이제 어디에 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릴지예요. 그 여백이 생기는 전 기준으로요. 긴 기준에서 여백이 생기는 기준에서 끝에서부터 그릴지 아니면 시작점부터 그릴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배치가 될지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와 센터 속성 값은 센터는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하는 거고 매트릭스는 중앙이 아니라 이제 끝 이 지점 좌측 상단의 이 지점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점은 원본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크기가 되게 크면
크기는 변경하지 않고 그리니까 이제 뭐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좀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속성값 중에 이제 XML을 통해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그다음 이미지 뷰를 이미 하나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했고요. 홀리젠터로 배치하는 데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의미가 없겠죠. 이미지 뷰의 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크기는 200dp, 200dp예요. 홀리젠탈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의 크기는 렉컨텐츠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렉컨텐츠로 설정했는데 빅이니까 굉장히 큰 이미지니까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득 채우게 되겠네요. 자, 안드로이드 스케일 타입을 센터로 설정을 했어요. 센터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원본 이미지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뿌려요. 그 대신 센터는 정중앙에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뷰의 정중앙에 배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본 크기가 굉장히 크죠? 자, 결과 화면입니다.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가 200 x 200이고요. 이미지 뷰 크기가 렉 컨텐츠로 했기 때문에 뭐 이미지 뷰 그룹을 가득 채우겠네요.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 크기와 동시에 이미지 뷰의 크기이기도 하죠. 자, 이미지 뷰 크기가 이만한데 원본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정중앙에 이미지 뷰의 정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센터의 속성 값을 확인해 봤고요. 다른 것들은 그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스케일 타입 속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 뷰의 속성에 대해 설명드릴 것은 크롭 투 패딩이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API 16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 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의 내부에 자식 뷰로 이미지 뷰를 넣었고요. 그 안에 이제 패딩 20dp, 그 다음 스케일 타입 센터, 크롭 투 패딩 펄스라고 줬어요. 일단 패딩은 뭔지 아시죠? 뷰의 기본 속성이고 뷰 자체 내부에 여백을 주는 거예요. 자, 패딩 뭐 탑, 바텀 이런 걸 안 적고 그냥 패딩이라고 적게 되면 상하, 좌우 20dp의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스케일 타입은 원본 이미지가 되게 클 때 센터로 하면 이미지 뷰 영역의 정중앙에 배치하고 이미지 크기는 원본 이미지 크기는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중앙에 나타나고 그 나머지 큰 부분은 잘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크롭 투 패딩을 일단 사용하지 않도록 펄스라고 뒀어요. 자, 원래 결과가 이렇게 됐죠. 이전 결과가 동일한 결과인데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제가 패딩 20dp라고 뒀어요. 근데 원본 이미지가 워낙 큰 거에다가 가운데서 잘라서 배치했기 때문에 패딩이라는 이미지 뷰 안에 그 컨텐츠는 이미지죠. 이미지 뷰의 컨텐츠, 그러니까 이미지 뷰 안의 내용물은 원본 이미지예요. 근데 원본 이미지에 패딩을 줬잖아요. 20dp. 근데 원본 이미지는 크기가 이만한데 패딩을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 원본 크기 이미지는 저기 끝에서 시작하겠죠. 이만큼 큰데 그 이미지 뷰 크기는 요만하지만 컨텐츠 크기는 이만한 거죠. 그러니까 패딩을 줄 수가 없어요. 패딩 20dp를 아무리 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뷰를 사용을 계속 하다가 왠지 패딩이라는 게 적용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리더라도 이제 컨텐츠가 저기 있더라도 여기라고 그냥 치고 여기만큼 왠지 좀 패딩을 줬으면 싶을 경우가 앱을 구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많은 개발자들이. 그래서 API 16부터 크롭 투 패딩이라는 속성 값이 추가되었고요. 이 값을 true라고 설정하면 패딩이 먹는 거예요. 대신 원본 이미지가 되게 컸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 색상을 줘서 지금 색상이 들어갔는데 구별하기 쉬우라고. 어쨌든 패딩이 먹어서 그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패딩이 먹은 거죠. 자, 그렇게 크롭 투 패딩 속성을 통해서 이미지 뷰에도 그러니까 컨텐츠가 큰 이미지 뷰에도 패딩을 줄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I 16부터 추가된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앞서 2장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API 16을 참 많이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민 버전. 그러니까 하위 호환성을 두는 버전이 16이 적당할 때까지 참 많이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API 16부터는 좀 쓸만한, 좀 불편했던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개선된 속성들이 생겨났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크롭트 패딩도 이미지 뷰에 패딩을, 그러니까 큰 이미지 패딩을 준 그런 기능이거든요. 네. 여기 패딩을 줬다라는 부분 들어갔고요. 자, 여기까지 이미지 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6장 대표적인 뷰에 대한 네 번째 강좌도 함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